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75년 11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국유림에서 발생한 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975년 11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국유림에서 벌목하던 산림 노동자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명의 벌목공이 UFO로 보이는 괴 비행물체를 목격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중 한 사람인 트래비스 월트는 저공에 떠있는 원반형 비행물체에 다가간 후 벼랑간 물체로부터 빔 공격을 받은 뒤 실종하게 됩니다. 이후 이 사건은 외계인과의 접촉을 주장하는 사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됩니다. 트래비스 월턴 사건의 핵심은 그가 UFO에 납치당했다는 것과 그의 충격적인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미국 2대 UFO 연구단체의 대립을 포함한 엄청난 논쟁으로 비화하였지만 사건의 진실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75년 11월 5일 트래비스 월튼과 그의 동료 6명은 아리조나주의 외진 숲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마이크 로저는 미국 산림청의 계약자인 앨런 댈러스와 존 그렛, 드웨인 스미스, 케네스 피터슨, 스티브 피어스와 함께 피닉스 북동쪽에 있는 터키 스프링스와 아파치 스트리브스 구그림 주변의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경 해가 지고 작업을 마친 그들은 귀가하기 위해 마이크 로저의 픽업 트럭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내려오며 오른쪽 나무 사이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벌목꾼들은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방출되는 비행체가 30m 남짓 떨어진 곳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체는 황백색의 희미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는데 직경이 약 4.5에서 6m, 높이가 2.5에서 3m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 UFO는 원반 형태로 아무런 소음도 없이 부드럽게 공중에 가만히 떠 있었고 월트는 호기심에 이끌려 트럭에서 내려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시 트럭에 타라고 만류했지만 트래비스 월턴은 천천히 그 비행물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UFO에서 청록색의 광선이 발사되더니 트래비스의 가슴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는 공중에 떠서 뒤로 날아가면서 약 3m쯤 떨어진 곳의 지면에 내던져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거대한 빗줄기가 번개처럼 하늘에 나타나 숲을 완전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벌목공의 책임자인 마이크 로저스와 다른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놀라서 무서움의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떨며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 후 동료들은 월튼을 찾기 위해 다시 현장에 가봤지만 광선을 맞은 트래비스 월튼은 행방불명이 되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목공들은 더 이상 트래비스를 찾을 수 없자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마을로 급히 돌아와 지역 보안관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고에 나바우 카운티 보안관 부서의 앨리슨 부관이 가장 먼저 응답을 했고 보안관인 말린 길레스피와 켄 코블란이 도착하자 마이크 로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길레스피 보안관은 산림청과 카운티 수색구조대 그리고 지역 봉사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해가 뜨자마자 숲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길레스피 보안관은 벌목공들의 태도가 진심으로 고민하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색팀은 사방으로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과는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서 수색하기로 정했습니다. 수색은 항공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며 피닉스에 본사를 둔 그라운드 소서 워치 단체의 윌리엄 스폴딩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특이한 전자기 수치와
잔류 오존 흔적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월턴이 실종된 지 4일째인 11월 9일 수색은 다시 확대되고 경찰과 일반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애리조나주 당국은 헬리콥터와 냄새 탐지견을 이용해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트래비스 월튼이 무슨 일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가운데 실종자로 간주되었고 그가 광선에 의해 부상을 당한 채 기온이 밤에 빠르게 떨어져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11월 10일 트래비스는 애리조나주 히버 서쪽 외곽의 차가운 포장도로에 쓰러진 채로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으며 초췌해진 모습에 몸은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트래비스 월튼은 말하기를 자신이 의식을 되찾은 후 고개를 들자 UFO로 추정되는 거대한 물체를 봤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반사율이 높은 은빛 접시 바닥에 활 모양의 조명이 눈앞의 도로 바로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름이 약 40피트에 높이가 14피트 정도 되는 물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아무런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하늘로 곧장 올라가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인근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고 형 두안과 처남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월튼은 건강검진을 위해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오른팔에 상처가 있다는 것과 실종 이후 체중이 10파운드가량 줄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한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월튼은 의식을 잃은 지 5일이 지났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1시간 남짓 기억할 수 있었지만 기억을 완전히 떠올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 회의주의자 과학자들 연맹체인 초상이론 과학적 조사위원회의 UFO 조사가이자 회의론자인 필립 크라스와 칼 세이건 박사는 환각과 속임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는 자신이 쓴 책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면서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을 조사한 천문학자이자 UFO 연구가로 잘 알려진 J. 알렌 하이네크 박사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UFO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월턴의 실종 사건으로 인해 벌목공들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실시된 것과 시간 역행 최면에 의해 밝혀진 외계 존재의 월튼 납치 사건의 진실, 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 반향, 그리고 센터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제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 사건으로 그의 동료 6명은 살인 동기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소되게 됩니다. 법 집행기관은 그들의 신빙성을 평가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월턴의 가족들조차도 벌목공들이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11월 10일 애리조나주 공공안전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인 길슨에게 6명 모두 광범위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 증인 6명 중 5명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앨런 댈러스는 사건 당일 아침 트래비스와 말다툼을 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앨런 댈러스는 그의 질문에 너무 흥분하여 차트를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관 길슨은 모든 대원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서에 기술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와 그들은 UFO가 사라지기 전에 트래비스를 향해 빔을 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말한 이야기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트래비스의 동료들이 싸움을 하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래비스가 비행 접시로부터 발사된 광선을 맞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하더 박사가 실시한 최면요법을 통해 나머지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참석한 세션에서 제임스 하더 박사는 트래비스와 그의 정신과 의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외계인들이 방문했던 것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트래비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광선에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월트는 우주선에 너무 가깝게 다가갔기에 전자기장으로 신경계가 정지했을 상황에 부닥쳤고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외계인들은 자신을 우주선으로 데리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엄청난 충격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그 다음에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깨어났을 때 이상한 환경에서 테이블에 눕혀진 상태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는 어떤 장치가 올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도중 조종석 같은 의자에 앉아 별자리를 본 것과 우주선 안의 경납고 같은 룸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키가 약 4피트에서 5피트 정도 되는 머리가 크고 커다란 검은 갈색 눈에 긴 팔과 오렌지색 점프슈트를 입고 있었던 전형적인 그레이 타입의 외계인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UFO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 외계 존재들이 자신에게 다양한 의료검사 같은 실험을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트는 그들이 자신을 해치지는 않으려고 했다며 그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에게 친밀하게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감정과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오히려 그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믿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당시 경험이 매우 생생하게 기억났다고 하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인류에게 경고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경고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튼의 주장과 그의 경험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경찰과 언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월튼과 그의 동료 중 누구도 사기극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성들의 증언은 현재까지 외계인 방문과 월튼의 납치 당시의 경험에 대한 최고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월튼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The Walton Experience라는 제목의 책을 1978년에 출간하고 이후 이 책은 Fire in the Sky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은 1991년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건을 다룬 UFO 및 파라노멀 쇼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의 체험 이야기는 여러 인터뷰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월턴은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트레이시 토미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1993년 3월 12일 원작을 시나리오화한 영화인 Fire in the Sky로 제작이 되어 우주선에 탑승해 있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충실했으나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가의 전작인 침략자들 같은 UFO 피납 사건을 다룬 경험담이 상당 부분 가미되었습니다. 월턴이 기억해낸 것 중 놀라운 사실은 키 작은 존재 외에 인간형 외계 존재도 만났다는 점입니다. 그가 우주선 안에서 의식이 깨어났을 때 처음에 병원인 줄 알았는데 키 작은 존재들의 섬뜩한 모습과 시선에 놀라 일어나
주위에 있던 긴 막대형 물체를 집어들고 새 존재를 위협했습니다. 그들 존재는 월튼이 묻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 방을 나갔습니다. 월튼은 자신이 있는 곳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반대편에서 구부러진 복도를 따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열린 문을 지나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자 텅 빈 구형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자에 앉아 레버를 누르자 별들이 방 주위를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튼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전하는 현상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출구를 찾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후 출입구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파란색 점프 슈트를 입은 근육질의 인간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살짝 미소만 지었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월튼의 팔을 잡고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2분 정도 기다리자 다른 문이 열리더니 거대한 경납고 같은 방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큰 방의 바닥에는 접시 모양의 물체가 몇 개 더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방에서 복도를 따라 내려가 자동 미닫이 문을 지나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월튼을 안내하는 자와 비슷한 체격의 두 남성과 어깨 너머로 긴 생머리를 한 여성은 모두 잡티가 없는 피부와 이상한 황금빛 헤이즐색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지만 헬멧은 쓰지 않았고 월튼의 팔을 잡고 테이블 위에 눕힌 후 일종의 호흡 마스크 같은 장치를 그의 입에 씌웠습니다. 이것은 월튼이 기절했다가 도로길에서 깨어나기 전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래비스 월튼 사건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사건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월튼의 의료검사 결과 머리를 다친 흔적은 없었고 혈액 내 약물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턴은 악의적인 루머의 표적이 되었고 언론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체험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1993년 지난 18년 동안 인근 나무들이 유난히 빨리 자란 것을 발견한 월튼은 2014년 여름 제니퍼 스타인 감독과 함께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다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확실히 그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월턴과 UFO 주변 나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벌목된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한 결과 1975년 이후 15년 동안 나이테가 이전 해보다 5배나 더 두꺼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이 식물과 나무를 과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나무들은 평균의 36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해 목재를 생산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 대한 테스트 분석 결과 외부의 토양에 비해 철, 마그네슘, 칼륨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분이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튼이 겪은 체험담에는 외계 존재의 개입을 암시하는 듯한 세부사항이 많아 보이고 다른 피납 사례들과 유사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납치되던 날 밤 트럭을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인간과 외계인간의 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월튼은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경험을 통해 인류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센터는 월튼의 경험담이 단독 증언이 아닌 사건이 일어날 당시 해당 장소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월튼의 UFO와의 조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월튼의 실종과 외계 존재에 의한 피납 사건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월튼이 자신이 겪은 놀라운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물은 없었지만 그의 회복된 일부 기억과 시간역행 최면에 의한 사건 당시 기억 복구,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론 및 동료들의 증언, 현장 주변의 나무에서 관찰된 급성장과 나이테의 변화가 월튼의 UFO 조우 사건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월튼 사건의 전말이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